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파노라마를 해봤죠, 파노라마. 연습을 해보시니까 잘 되시던가요? 이게 뭔가 제가 하는 그거는 다 잠기긴 했는데 그 앞부분이 이렇게 왜곡돼서 딱 휘어갖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휘어되는 거는 이제 그게 0.6배 광각하고 1배 했을 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더 차이가 나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만약 너무 왜곡이 생기면 1배로 가시면 좀 괜찮고, 그게 조금 차이가 좀 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찍은 것이 두 번이나 찍었는데 이제 올려주신 사진들이 이렇게 이제 요거 요게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고. 원래 생기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집 이렇게 한쪽 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앞이 다 이게 이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조금 살짝 앞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시장이 이렇게 한쪽 면 1층 이제 한데 이게 사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저쪽에 귀퉁이서부터 이쪽 귀퉁이까지 찍었더니 저렇게 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휘는 그런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런 게 조금 있고, 요거는 이분 올리신 거는 하이프레스 올리신 거, 하이프레스. 이렇게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TV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려주신 거고. 제가 여기다 올렸구나. 이거를 투표를 잘못 올렸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신 거, 제가 투표를 여기다 올렸구나. 이게 여기 수업이 아닌데. 우리는 수업이 오늘로 했죠. 그러니까 오늘로 오늘 수업이 끝나는데 글쎄요. 제가 여기다 올렸었네요. 제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지난번에 공지 없으셨는데. 잘못 올려놓네 제가.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서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파노라마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0.6이 있고 이걸 쭉 돌리면 여기서 했을 때 이걸 보게 되면 살짝 이렇게 생기는 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베스로 하라고요. 요걸 해도 자 이제 볼게요. 이게 이제 파노라마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정도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배로 만약에 해도 지금 이 아까 그걸로 한 거고 요건 1배로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사진을 보게 되면 왜곡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요 정도 왜곡은 파노라마는 파노라마 요 정도 왜곡은 그러니까 실내가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공간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생기고 제가 찍은 거는 공간이 좀 더 길고 넓은데 이렇게 찍으니까 왜곡이 더 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아요. 아까 여기 보시면 요거하고 0.6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0.6 같은 경우는 좀 더 왜곡이 보이는 거고, 1로 했을 때 조금 덜 보이잖아요. 좀 가깝게 찍게 되니까는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파노라마 기능이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 이제 하이퍼렉스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을 보는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퍼렉스는 이제 사진이 아니라 이제 동영상이었잖아요. 동영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느낌을 훨씬 더 재밌게 연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삼각대에다가 이런 구름이 많은 날 삼각대 이제 딱 받쳐놓고 딱 눌러놓기만 하면 구름이 지나가는 흐름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 오는 날이라든지 비 오는 날도 어떤 또랑에 이제 물 흘러가는 걸 내가 카메라로 딱 잡고 있을 때는 그 물 흘러가는 모습을 아주 시간의 흐름대로 아직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중앙통에서 만약에 그 삼각대 하나 세워놓고 사람 지나가는 모습을 찍고 나는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주인공 하나 세워놓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긴 하지만 나는 여기 가만히 서 있는 이런 느낌의 영상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고 아주 역동적인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하이퍼 랩스였다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촬영할 때 이제 공간의 확장의 파노라마와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시간의 압축을 하는 하이퍼 랩스 기능 두 가지를 좀 용도별로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 어떤 그런 용도별로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하시면 재밌는 영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기술을 하면 예술을 이제 조금 어려운 이제 프로 모드에 대해서 조금 알려고 해요. 프로 모드. 프로 모드라고 하면은 일종의 전문가 모드거든요. 전문가 모드. 네, 전문가 모드니까 조금 어려워 하시긴 하는데 이 프로 모드가 이제 내 스스로 밝기나 노출을 조정을 하고 초점도 조절을 하시면서 찍을 수 있는 게 프로 모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컨 디카 같은 걸로 놓게 되면 매뉴얼로 내가 수동으로 다 ISO 밝기 조절하고 감도 조절하고 빛 조절하고 이런 것들 셔터 스피드도 조절해서 찍는 게 그런 게 이제 전문가 모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 모드였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래 프로 모드가 내 스마트폰에 장착이 되어 있으니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피사체는 선명하게 해줄 수 있고 배경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인물 사진 모드에서 그런 기능들을 프로 모드는 얘가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이 프로 모드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크게 보면 여기 ISO 감도라는 게 있고 빛에 반응하는 센서의 민감도예요. ISO가 그런 감도가 있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셔터를 빨리 누르느냐 천천히 닫히느냐에 따라서 셔터가 만약에 이제 이게 셔터라는 게 이게 딱 닫는 거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그러면 빨리 닫으면 빛이 많이 못 들어오죠. 천천히 닫히면 빛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밝은 곳에서 셔터가 천천히 닫히면 빛이 많이 들어오면 사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하얗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셔터 스피드로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셔터 스피드가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색 온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숫자가 높아지면 따뜻해지는 노란 계통이 되는 거고요. 숫자가 낮아지면 차가운 파란 계통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카페 같은 데서 사진을 실내에서 찍게 되면 사진이 전반적으로 다 이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사진이 왜 이쁘게 보이냐면 약간 따뜻한 느낌으로 사진이 찍히기 때문에 이쁘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등은 하얗죠. 근데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약간 노란 등 같은 게 그런 백열전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바라봤을 때 따뜻한 느낌을 받아줘요. 그래서 차가운 느낌과 이제 따뜻한 느낌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프로 모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요 기능에서 자 프로 모드를 보게 되면 여기 ISO라는 게 지금 이제 움직여요. 여기 움직이죠. 지금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밝기에 따라서 얘가 지금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가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토로 해놨는데 밝기에 따라서 얘가 60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45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더 빨리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면 더 이제 얘네들이 더 빨리 닫혀요. 왜냐? 밖이 밝으니까 셔터가 빨리 닫혀야 되잖아요. 750분의 1초예요. 750분의 1초. 실질적으로 60분의 1초라는 거는 여기 봤을 때 60분의 1초라는 거는 우리가 형광등이 예전의 형광등은 그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근데 그게 형광등은 가만히 켜져 있는 게 아니라 1초에 60번을 깜빡이고 있는 거거든요. 형광등이. 지금은 LED 등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계속 켜져 있는 거지만 예전의 형광등은 1초에 60번. 그래서 60촉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그거예요. 우리 아시죠? 60촉이라는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60촉이라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1초의 깜빡임이 60번인데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그때 카메라를 비추면 뭐가 으르르 이게 어른어른 거리는 게 보입니다. 어른어른 거리는 게. 이 노트북을 제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 지금 이 노트북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나는데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가 보시면 자 보세요. 화이트 밸런스가 지금 현재
자동으로 해놨었는데 요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파란색으로 내려가죠. 숫자가 낮아졌어요. 그럼 뭐 색깔이 어때요? 퍼렇죠. 지금 화면이 퍼렇죠. 완전히 그 뭐 귀신의 집처럼 퍼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나오죠. 근데 여기 숫자가 올라가면 어때요? 느낌이? 따뜻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왠지 모르게 아늑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더 이쁘게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요 평상시 이 색온도는 태양의 색온도는 5200이에요. 5200에서 5500 사이. 기본적으로 5500K인데 우리 태양의 색온도는 5500K입니다. 5500K.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이걸 자동으로 놓게 되면 현재 이 밝기에 얘가 맞춰서 이 색 온도도 바뀌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제 ISO하고 지금 셔터 스피드 색온도 있는데 여기 ISO를 이제 자동으로 해놨는데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수동으로 놨어요. 이제 ISO를. 그러면 얘가 숫자가 낮으면 빛의 민감도가 되게 적은 거예요. 되게 이제 어둡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점점 자, 이렇게 얘가 지금 셔터 스피드도 수동으로 놓을게요. 지금 요렇게 평상시는 보통 우리가 실내에서는 125분의 1초인데 자, ISO를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125분의 1초 그러니까 형광등의 2번 깜빡이는 속도잖아요. 2배 속도. 그러면 50이었을 때 그 다음에 100이었을 때 200이었을 때 올라가니까 어때요? 빛이 점점 하얘지죠. 하얘지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 있을 때 필름 혹시 사보신 적 있으세요? 필름? 거기에 보면 ISO 100이라고 써져 있었고 200이라 써져 있었고 400이라 써져 있었고 조금 더 귀하면 800까지 써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800이라는 거는 우리가 빛이 없는 곳에 촛불만 켜놔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감도를 가지고 있는 필름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자 보시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125분의 1초라고 아예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실내에서 ISO를 빛의 감도를 이렇게 조금씩 조절해 보니까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곳에 갖다 놓으니까 감도는 80이 제일 좋네? 딱 내가 봤을 때는 125분의 1초에서는 80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 느낌에는. 이거는 프로 모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감각이에요. 사용자의 감각. 정해진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셔터 스피드를 내가 더 올렸어. 더 빠르게. 지금 밖에 나가면 한 500분의 1초까지 될 거예요. 지금 여기 바깥에 비추면. 이 상태고 자, 이 상태에 지금 제 바깥에 이제 숲을 비추는데 지금 현재 더 허옇잖아요. 그럼 ISO를 한번 여기서 올라가면 날아가죠. 그러면 최저로 낮추니까 그나마 좀 이게 잘 보이죠. 이렇게 이게 ISO를 조금 이게 셔터 스피드를 조금 내쳐볼게요. 이 속도를 너무 느리게 하니까 허해지죠. 그러면 빨라지면 진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제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750분의 1초에 ISO가 50으로 놓으니까 밖이 제대로 보이는 거, 밖이. 그죠? 밖이 제대로 보이죠? 요렇게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우리는 이걸 어느 세월에 나가서 이걸 조절하고 찍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거를 자동으로 놓고, 셔터 스피드도 자동으로 놓게 되면, 자, 자동으로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상태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이 상태로, 바깥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 상태로 하나 찍어 보고, 자, 요 상태예요. 요 밝기와, 자, 이번에는 그냥 사진 모드로 한번 찍어 볼게요. 얘는 ISO가 자동으로 찍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자, 그럼 두 개의 사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자, 이건 사진 모드에서 찍은 거고, 사진 모드. 불을 하나 꺼볼까요? 이쪽에. 네, 됐어요. 자, 요게 사진 모드고, 요게 프로 모드예요. 프로가 자동으로 인식한 거. 들리죠?
예, 이 느낌이 왜냐면 프로 모드는 체적으로 제가 이제 얘가 잡은 건데 요거는 어떻게든 사진이 제일 잘 나오게끔 AI가 체적으로 밝기 조절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 모드는 어떻게 얘가 알아서 오토로 잡긴 했지만 요거는 그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그럼 요 사진들은 나중에 어디서 간다? 갤러리에서 내가 수정을 하시게 되면 사진 모드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게 수정이 가능해요. 요거를 만약에 밝기 조절을 하잖아요. 밝기 조절을 가면 연필을 눌러서 요렇게 노출을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프로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저장 방식이 하나는 RAW에서 라우라는 그 뭐라 그럴까 수정이 가능한 파일 일종의 날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것 아무것도 손이 사진 모드는 인텔리전트로 AI가 다 적용이 돼서 최적의 사진을 뽑아냈지만 얘는 라우는 기본적으로 이 눈으로 딱 봤을 때 그냥 날것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할 때 매운탕을 끓이게 된다면 생선이 있죠. 그럼 생선 하나 가지고 매운탕도 나올 수 있고 조림도 나올 수 있고 구이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그 라우라는 거는 그냥 생선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이렇게 저장 거를 이제 프로 모드는 이렇게 라우라는 걸 저장을 하고 저는 이제 2장을 저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라우라는 사진과 일반 사진과 보면 사진 여기 2장을 저장하는데 조금 더 사진 쪽이 좀 밝게 찍힙니다. 이게 저장이 되고 그러고 여기 보면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라우 파일을 수정을 딱 누르면 얘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요. 노출 에디터를 이렇게 이용해서 그 노출을 내가 이렇게 조절을 싹 하는 거죠. 조절을 싹 하시고 이렇게 대비도 좀 진하게 주시고 밝은 데를 밝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싹 주실 수가 있어요. 검은색은 더 검게, 흰색은 더 하얗게 이렇게 조금 주시고 활기도 좀 넣어주고 채도를 빼면 흑백이 되겠죠? 채도는 근데 진하게 가면 빨개져요. 좀 더 진해지잖아요. 요렇게 해서 자 완료해 볼게요.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이 상태가 이제 요게 제가 수정을 한 파일이고 요게 원본이에요.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갤러리에서 수정을 하게 돼. 이렇게 어둡게 찍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여기 아파트도 잘 보이고 선병이 잘 보이죠. 예, 이렇게 찍은 게 그러면 이렇게 했던 사진과 어때요? 사진 모드에서 찍은 거하고 여기서 찍은 거하고 예, 이렇게 이제 수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는 확대해도 깨짐이 덜합니다. 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 모드가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여기 ISO하고 셔터 스피드, 화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포커스도 이게 이제 AF가 오토 포커스거든요. 자동. 그러면 자 보세요. 현재는 오토로 지금 얘가 잡고 있지만 이걸 오토가 아닌 수동으로 놓게 되면 인물 사진처럼 앞에 인물을 잡으면 뒷배경이 날아가죠. 블러 효과 있었죠. 그런 것처럼 수동으로 초점을 잡게 되면 이 상태에서 초점을 잡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 잡고 얘를 수동으로 초점을 이렇게 잡으면 자 가까운 데 있는 거 이렇게 초점을 잡으면 자 여기 보세요. 녹색 라인이 보이죠? 녹색 라인 경계선에 자 숫자가 낮아질수록 가까운 곳에 있는 피사체를 초점을 잡고요. 숫자가 1로 갈수록 멀리 있는 곳에 피사체에 초점을 잡습니다. 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지금 초점이 잡힌 거고 요렇게 가까이 0으로 내려가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초점이 잡힌 거예요. 요런 식으로 초점을 잡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매뉴얼 모드입니다. 그러면 인물 사진 모드처럼 배경을 흐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쪽 배경을 흐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 포커스로도 초점을 잡으면서 할 수 있는데 요 녹색 요 라인이 초점을 잡힌 상태예요. 매뉴얼 모드에서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라인 보이죠? 녹색 라인이. 요게 녹색 라인이 보이면 초점을 잡은 거예요. 내가 매뉴얼로 다이얼을 돌리면서 매뉴얼로 이렇게 초점이 잡힌 게 저 녹색 라인이 제일 많이 보이는 곳이 초점이에요. 거기가 초점 잡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멀리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1에 가까워지면 어디로 간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는 거야, 초점이. 그럼 선생님이 초점이 맞은 거야, 선생님들한테 초점이 맞은 거고, 여기 0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프린터 쪽에 초점이 잡히는 요런 기능이 이제 프로 모드에서 매뉴얼로 촬영을 할 기능. 그러면 아웃포커싱으로 살짝 날아가고 앞에 제품만 초점이 잡히는 요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요런 기능이. 그래서 이 프로 모드는 많이 찍을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초점, 이게 IS도 조절해야 되고 셔터 스피드도 조절해야 되고 화이트 밸런스 뭐 이런 걸 조절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고만 계셔도 나중에 이 ISO하고 셔터 스피드만 조절해서 만약에 이런 기능이 있을 때는 프로 모드로 밤하늘의 별을 내가 찍는 사진을 찍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ISO는 완전히 최저로 놓고 50에 놓고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놓는다? 완전히 다 열어놓는 거죠. 천천히 닫히게끔. 아주 30분 동안 천천히 닫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30분 동안 이게 셔터가 닫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숫자가 30이라는 게 30분이에요. 30분. 셔터가 30분. 그러면 빛이 엄청나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한밤중에 밤하늘의 별을 찍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천천히 닫히게끔 장노출로 찍는 거예요. 이게 장노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조금 올라가면 15분, 2분, 4분, 1분. 1분에 놓고 찍어도 지금 현재 완전히 날아가죠.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어두운 곳에 가게 되면 얘가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 모드로 사진 모드에서는 이걸 못 찍어요. 절대로. 밤하늘의 별 같은 걸 찍으려고 할 때는 장노출로 찍는 게 이게 못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프로 모드에서만 그 장노출로 기능으로 사진을 찍게 될 경우에 이렇게 장노출로 빛을 천천히 받아들이면서 밤하늘의 별을 찍을 수 있게끔, 아니 밤하늘의 뭐 달빛이라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인 거예요? 사진. 그럼 컴퓨터가 몇 장이? 한 장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30분에 1초 동안 이게 셔터가 천천히 닫히는 거냐. 예. 그 동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죠. 완전히 깜깜한 오지 같은 데 갔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진짜 눈앞에 아무것도 암흑일 경우에 이렇게 놓고서 이제 카메라 하늘을 비춰놓고 ISO는 50에 갖다 놓고 최저로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딱 해놨을 때 30분에 1초로 찍었어. 근데 찍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게 너무 밝게 찍혔어.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내려서 이제 살짝 찍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요런 기능으로 이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셔터 스피드 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1초, 60분의 1초라고 했었죠.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실내에서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게 60분의 1초고, 요렇게 해서 한 200 정도 놓으면 실내에서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150이나 200 정도 놓으면 실내에서 찍는 이런 밝기가 나오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찍으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 셔터 스피드를 내가 요렇게 내려서 1에다 놓고 요거는 완전 50에다 놔도 지금 되게 밝죠? 근데 촬영하는 속도가 이렇게 늦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날아가죠. 밝은 데서는 셔터가 천천히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밝은 데서는. 그러면 밝은 데서는 셔터가 천천히 닫히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이 밝은 데서는 셔터를 최대한 다 어둡게 해서 요렇게 놓고 찍어야 되겠죠. 한 60분의 1초 정도 놓고 요렇게 찍으면 빨리 닫히죠. 예. 이 만약에 120분의 1초면 더 빨리 닫혀요, 이게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어둡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프로 모드 사진에서 얻을 수가 있다. 프로 모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프로 모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 모드는 어디서 또 해보냐면 선생님들이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 ISO하고 셔터 스피드하고 셔터 밸런스가 있는데 동영상 찍을 때 이게 좀 쓰시면 좋아요. 동영상 찍으실 때. 동영상 찍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되오냐면 그 바다나 뭐 호수 같은 데 가보면 이게 햇빛에 인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윤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일반 동영상을 찍으면 잘 안 나와요. 그 윤술 반짝반짝 하는 게. 근데 프로 모드, 프로 동영상에서 그걸 찍으면 그 반짝반짝한 걸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게 프로 동영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 모드는 조금 이제 그런 이렇게 있다. 이런 게 ISO와 셔터 스피드, 그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로 색감 조절한다. 요렇게 좀 알고 계시면 돼. 이거는 아마 이 모드로 아마 나가서 다시 찍으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프로 동영상은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프로 동영상은 왜 그러냐면 프로 동영상은 우리가 여기 ISO하고 셔터 스피드를 오토로 놓고 매뉴얼 모드로만 요걸 초점 잡는 거를 매뉴얼로 잡는 거예요. 수동으로 놓고 초점을 완전 흐리는 거죠. 초점을 다 흐리는 거예요. 흐리게 놓고 이렇게 놓게 되면 얘가 이제 촬영을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초점이 잡힌다고 그랬죠? 가까운 데 있을 때로 이렇게 초점이 잡히는데 여기 나오는 거. 그럼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게 있어요. 이 프로 모드에서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빛을 담는 방법, 빛을 받는 거. 요게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도 파노라마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로 해서 찍어보면 이제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되게 밝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 보시면 자 평상시 만약에 우리가 일반 동영상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일반 동영상을 가볼게요. 일반 동영상을 가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그냥 담는 거예요. 알아서 얘가 찍어주는 거니까. 요렇게 동영상한테 담는 거예요, 이게. 요게 지금 밝기 알아서 지금 잡아주는 동영상.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요 정도 그냥 밝기로 있는 거잖아요. 깜빡이지만 이렇게. 요 정도 밝기. 요게 이제 동영상, 일반 동영상 촬영이에요. 근데 프로 동영상은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ISO도 오토로 놓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도 오토로 놓고 화이트 밸런스도 다 오토로 놓는 거예요. 근데 오토로 안 놓는 거는 요거 매뉴얼 포커스만 매뉴얼로 놓고 이렇게 놓고 만약에 초점을 다 흐리게 되면 요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매뉴얼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예요. 매뉴얼은 이런 빛이 가능해요. 요게 이제 윤수를 찍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보시게 되면 요 상태에서 초점을 내가 맞으러 가잖아요. 초점을 가시게 되면 서서히 1에 가까우면 얘가 이제 녹색 라인이 보입니다. 요게 초점이 보이는 상태예요. 요게 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빛이 보이죠. 정상적으로. 그리고 1이 벌어지면 다시 멀어지면 이제 초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복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빛의 복회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느낌을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프로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의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아까 우리가 도가 찍었던 건 이거밖에 안 나오죠. 예. 일반 동영상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이런 초점 잡고 뭐 흐리게 하고 이렇게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동영상은 이렇게 해서 정구의 그 복회 동그라미가 보이면서 서서히 초점이 맞아지면 그 느낌이 없어지죠. 그 느낌이 없어지고 다시 초점이 흐려지면 그러면 가끔 가다가 드라마 이런 게 봤을 때 그 조명 같은 게 쫙 이렇게 뭉개져 있으면 이렇게 정구 담화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흐리게 놓고 찍고 이걸 서서히 초점이 잡아가면 지금 이거와 같은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다시 요렇게 만약에 놓고 찍는다 치더라도 요렇게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느낌.
초점이 안 맞았을 때. 초점이 안 맞았을 때는 요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요런 느낌으로. 그 이쁘잖아요. 이런 느낌. 초점이 안 맞는 상태에서도 조명들이 이쁘게 나오는 게 프로 동영상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초점을 안 맞춰도 찍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앙통에서 저녁에 나가면 조명빛이 많이 켜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프로 동영상을 놓고 초점을 아예 흐리게 0에다 갖다 놓든지 1에다 갖다 놓으면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불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불빛이. 이렇게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동영상만 찍어도 이쁘다는 거지. 그러면서 서서히 초점을 맞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제대로 된 이 LED의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냥 선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초점이 안 맞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으면. 이쁜 영상이 나오는. 이게 초점이 안 맞을 때 윤수를 찍어도 이제 혈봉호수에 가서 윤수를 찍어도 초점이 맞으면 그런 느낌이 안 나는데 초점이 안 맞으면 반짝반짝반짝한 게 보여요. 그런 느낌이. 그럴 때 이 프로 동영상으로 영상을 담고 싶을 때는 그런 윤술 같은 거 영상을 담고 싶을 때는 그런 걸 이 프로 동영상에서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일출 일몰 이거를 찍을 때는 프로 동영상으로 찍어요? 아니면 그 하이퍼링크 이걸로 찍어요? 하이퍼렉스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동영상은. 왜냐면 그 뜨는 모습을 서서히 이제 눈으로 보면은 그 뜨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이퍼렉스로 그 한 30분 동안 찍고 나면 그 뜨는 모습이 동영상 딱 보이니까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렉스로 찍는 게 훨씬 더 이쁘고 사진은 그냥 사진 찍는 거 사진 모드에서 찍어도 지금은 스마트폰이 잘 나와요. 사진 모드에서 찍어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찍었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찍었던 이거 그냥 사진 모드에서 그냥 찍은 거거든요. 예. 사진 모드에서 그냥 찍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프로 모드에서 제가 당겨서 했던 거고, 어쨌든 사진 모드에서 제가 이렇게 찍었고, 예. 사진 모드에서 그냥 찍었습니다, 이거는. 프로 모드에서 찍은 게 없어요. 다 사진 모드예요. 이건 일반 동영상. 그냥 일반 동영상으로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 동영상으로 찍게 되면 쉽진 않아요. 근데 프로 동영상으로 저 찍으면 윤술이 나왔겠죠. 제가 윤술을 그때 생각을 못해서 저도 그때 같이 담았어야 되는데 이 강의 자료를 만들려고 해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못했는데 선생님들 한번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는데 프로 동영상 이제 프로 사진도 마찬가지. 여기서 프로 사진도 쭉 오게 되면 프로 사진도 여기 보세요. 지금 노출을 조금 적당히 이렇게 밝게 해놓고 한 200 정도 실내 놓고 셔터 스피드도 우리 실내니까 어때요? 너무 밝죠? 지금 200 같더니 너무 밝죠? 이렇게 놓고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놓으니까 사진을 지금 찍을 수 있는 그런 밝기는 나왔죠?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줄 같은 게 보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 모드는.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였으니까 지금 현재 이거 매뉴얼로 내가 많이 바꾼다면 요게 초점이 잡힌 상태예요. 요 상태에서 찍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진을 내가 당겼을 때 초점이 맞은 게 보이는 거죠. 여기 지금 초점 맞은 게 보이죠. 여기 라인. 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뭘로 찍어본다? 프로 동영상. 프로 동영상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보이죠. 네, 요거를 같이 오셔서 한번 선생님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프로 동영상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셔서. 네. 자, 프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면 돼요. 영상을. 이런 영상 담을 수 있는 건 프로 동영상밖에 없어요. 프로 동영상밖에. 이건 여기 가까이 오세요. 그냥 거기서 하지 마시고. 네,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오셔서 찍어보세요. 오셔서. 그래서 프로 동영상으로 한번 매뉴얼 포커스 지금 보시면 제가 보면 여기 MF 있었잖아요. 프로 동영상 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네. 눌러보면 오토로 돼 있고 네. 여기 오토로 돼 있잖아요. 포커스만 수동으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0으로 갖다 놓으면 지금 흐리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가보면 초점이 잡힐 때가 녹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 다시 0으로 가면 또 초점이 흐려지는 거고. 이런 걸 찍는 거야. 그래서 요 녹화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초점이 맞으면 정상 나오고 초점이 안 맞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는 이런 영상을 얻기 위한 거는 프로 동영상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돼요? 이제 자, 안 돼. 개인지도.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 돌아서. 자, 이제 우리가 찍을 때, 자, 우리가 요거는 오토로 놨죠. 오토, 요것도 오토, 그 다음에 요것도 오토. 우리는 요걸만 포커스해요. 그러면 요게 1로 가 있든지 0으로 가 있든지 1로 가 있으면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녹화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요걸 누르고 요렇게 가면 초점이 맞으면 녹색 라인이 보여요. 요게 초점이 맞은 거야. 요 상태가. 그리고 다시 0으로 쭉 가버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초점이 안 맞은 상태. 근데 조명은 이런 게 더 이쁘잖아요.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건 프로 동영상. 이렇게. 거의 0.0 이거는. 그건 세밀하게 밝기 조절하는 거. 자, 이거 보세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동영상이죠. 이게 오토, 이건 오토로 놓고, 이것도 오토로 놓고, 지금 그다음에- 선생님 그게 하나마다 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오토로 현재 오토로 놓은 상태에서 요것만 지금 매뉴얼 수동으로 놓고, 선생님 보시면 쭉 가버리면 이게 0이나 1로 돼 있을 때, 1이나 0으로 돼 있을 때는 초점이 안 맞아요. 1이나 0이 돼 있을 때, 이 상태로 영상을 찍을 때가 이쁘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거 누르고 요거를 초점이 맞을 때까지 서서히 밀어버리면 녹색 라인이 보일 때까지 요게 이제 초점이 맞은 거예요. 선생님 그게 지금 MF죠. MF 네. 매뉴얼 네. 포커스. 네. 이렇게 해보시면 한번 볼게요. 선생님도 됐어요. 네. 이렇게 찍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찍히고 초점 맞췄고 예 맞았어요. 이렇게 잘하셨어요. 이제 선생님도 한번 해볼게요. 네, 초점이 안 맞은 상태에서 갖고 이제 초점이 맞는 데까지 가져가도 지금 줌을 당기셨네. 제가 줌을 당겼어요. 네, 줌을 당겨. 줌이 된 거고. 네, 줌이 된 거고. 네. 그럼 요거 볼게요. 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 오토로 현재 자동이겠죠? 요것도 자동이고 요것도 자동이고 요것만 수동 MF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지금 되게 가깝네 이게 와이드가. 자 이렇게 놓고 요거를 놨을 때 0으로 가면 초점이 안 맞고 그 다음에 1로 가도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요 초점이 맞는 상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라인이 녹색 라인이 보이면 초점이 맞은 거예요. 요게 이제 맞은 거고 다시 0으로 가면 초점이 안 맞죠. 요런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건 이제 프로 동영상. 그래서 이런 영상을 담아보시라는 게 프로 동영상. 선생님 프로에서 예. ISO는 빛이 감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빛의 감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피드는 셔터고. 셔터 스피드. 예, 빛이 들어오는 거를 EV는 뭐예요? EV는 그 어떻게 보면 세밀한 노출 조정을 세밀하게 해주는 한 번 더 세밀하게 해주는 게 EV 값이에요. 저기 세밀한 노출 조정이. 예, 세밀한 노출 조정이 EV 값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커스는 오토포커스, AF, 예. 그다음에 MF 이렇게 매뉴얼. 그다음에 WB는 화이트 밸런스. WB가 화이트. 색온도예요. WB가. 그래서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으니까 프로 동영상을 찍고 싶을 때 만약 윤술 같은 거 찍고 싶을 때는 이렇게 프로 동영상으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크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사실은. 이걸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뭐 노출이나 이런 거 잡아가면서 찍는 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아까 별 촬영도 이걸로 해요? 프로 동영상? 별 촬영은 동영상으로 할 필요 없고 사진으로 프로에서 찍어야 되겠죠? 프로에서. 네, 프로에서. 별 사진을 찍으려면 프로에서 찍어야 돼요. 만약에 한번 이 스마트폰에서 별 사진 찍는 거를 한번 유튜브에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나와 있나? 자,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한번 영상 하나 볼게요. 이제 이런 식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게 별 사진이거든요.
노출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더보기에서 프로도 갔죠? 프로로 가고 셔터 스피드 이제 조절하고 ISO를 얘가 이제 이 정도에 낮췄어요. 30초에 200으로 놓고 얘는 이렇게 찍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면 별사 은하수를 찍기 위해서 프로 모드로 왔고 얘는 ISO 이거 보면 자 이게 보시면 셔터 스피드를 30초로 놓고 포커스는 수동에 놓은 상태에서 0.8 정도로 갖다 놨어요. 0.8 정도로. 그 다음에 ISO를 얘는 200으로 놨습니다. ISO를. 이렇게 완전히 어두운 저거만 하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2초로 놓은 거예요. 타이머 아시죠? 왜냐면 타이머를 놓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셔터를 누른과 동시에 또 흔들려요. 그래서 이 별 사진 찍을 때는 타이머로 놓고 찍습니다. 타이머로. 그래서 타이머가 얘가 셔터 누르고 나면 얘가 그때 뒤에 촬영을 하잖아요. 2초 뒤에 이런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되죠. 그럼 이런 방향의 은하수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대로 찍으면 이렇게 완전히 어둡잖아요. 주변이 아예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후레쉬로 카메라 후레쉬로만 이렇게 밝을 정도의 얘가 이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스마트폰에서 프로 모드에서 ISO를 200에다 놓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를 30에다 놓고 30에다 놨어요. 그 다음에 MF를 0.8에다가 갖다 놨어요. 적당한 거리에 초점을 맞아야 되니까 0.8 정도에 놓은 것 같아요. 요렇게 놓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허옇죠. 완전히 허옇죠.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여기는 좀 들어가니까 좀 나오죠. 어두운 데로 들어가니까 요렇게 지금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놓고 또 하나는 뭘 했다? 우리가 여기서 상단 여기 내려오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건 먼저 여기 눌러서 타이머를 2초로 놓은 거예요. 타이머를 2초. 이렇게 2초로 놓고 여기서 이렇게 어두운 데 이렇게 찍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30초 동안 기다려야 돼요. 30초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30분이라고 얘기했는데 30초. 제가 아까 30초로 얘기했는데 30초로 얘기해야 되는데 30분을 얘기해가지고 요때 찍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결국은 뭐야? 삼각대에다 놓고 찍어야 되겠죠? 삼각대. 예. 삼각대가 없으면 이건 촬영할 수가 없어요. 삼각대가 없으면. 그래서 아까 여기 이 촬영자처럼 이렇게 삼각대에다 놓고 그 다음에 타이머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계속 30분을 얘기했는데 프로에서는 이 셔터 스피드가 30초, 15초, 뭐 이렇게 20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1초. 제가 이렇게 30분을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했고 30초.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영상을 하나 더 볼게요. 다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찍는 영상 해준지. 갤럭시에서 전체 인물 사진 찍는 방법이래요. 이렇게 누르고 얘가 찍는 방법이 자 더보기에서 얘는 이제 전체를 별 자리를 찍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모드가 또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우니까 요거까지는 넘어가고 잠깐만요. 따르게 찍는 사진이 갤럭시에서 삼각대 설치는 필수. 더보기에서 프로.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타이머는 2초로 해놨고요. 얘는 지금 프로 모델 타이머는 2초. 타이머 아까 했던 거 2초예요. 타이머는 무조건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스피드는 30초. 그죠? 아까 제일 늦게 찍히는 30초. 그 다음에 ISO는 얘는 640으로 해놨어요. 이게 이제 찍는 그 동네 밝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640에 넣는 경우도 있고, 포커스는 수동으로 놓고 0.8 그렇게 놓고 촬영을 딱 하면 요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리가 좀 얘는 다르니까 640에다 놓은 거고, 그냥 ISO는 200에서 뭐 50에서 800 사이로 왔다 갔다 놓고 찍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은하수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별자리 찍히죠. 이런 이렇게 느낌이 나오게끔.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프로 모드다. 한번 우리 이제 여름에 만약에 좀 강원도나 이쪽에 갔을 때 이제 불이 다 꺼지면 완전히 암흑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리조트의 숲속으로 들어가면 조금 이제 나오니까 그때 삼각대 같은 거 놓으시고 한번 프로 모드로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시면 어렵죠. 예. 근데 우리 동네 만약에 우리 선생님 사진 동네가 만약에 불이 다 꺼지는 상태로 돼서 암흑이 되는 동네라면 우리 동네에서도 찍을 수는 있는 거예요. 예. 별자리가 만약에 보인다. 눈으로 봤을 때 암흑이 됐고 새벽 2시쯤 됐는데 암흑이 되어 있어. 좀 주변에 가로등도 없고 이런 곳이면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프로 모드에서 제가 해줬던 여기 ISO를 200에서 400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를 무조건 30 그죠? 그 다음에 이 매뉴얼 포커스 모드에 요 0.8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였어요? 요거 눌러서 타이머를 2초 정도 놓은 거죠. 타이머를 2초 정도. 그래서 촬영을 하니까 아주 멋진 별 사진을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언제 이런 사진 찍어볼 수 있겠어요? 사실은 보면 여기 보시면 이런 사진도 그렇고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면 이런 사진 찍을 수 있는 게 프로 모드밖에 없어요. 프로 모드. 여기 보시면 노을 지는 항구의 이 사진이잖아요. 요거 한번 찍는 거 어떻게 찍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을 찍을 때 더보기에서 프로로 가고 그 다음에 수동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ISO 50.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6000분의 1초로 해놨네. 얘는 1000분의 1초로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을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포커스 한 0.9 나왔네요. 이 정도로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럼 이 노을 진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셔터 ISO는 아까 얘가 했을 때 잠깐만요. 아까 얘가 했을 때 몇이었죠?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갤럭시에서 이런 사진을 찍을 때 더보기에서 프로로 오고 그 다음에 수동 기능으로 찍을 수 있게끔 해주고 ISO는 얘는 50으로 놓고 셔터 스피드는 1000분의 1초로 했대요. 1000분의 1초로 해놨는데 여기 해놓고 그 다음에 눈부시 태양을 이제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이제 포커스 라인을 잡아주고 여기 멀리 있는 걸 잡아야 되니까 1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멀리 있는 거 초점을 잡아야 되니까 가까운 거는 0에 가까워지는 거고 초점을 잡을 때 멀리 있는 거는 1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0.8에서 1 사이에 놓고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셔터를 누르면 얘가 이런 느낌의 사진이 당기는 거죠. 이런 거 찍을 때는 삼각대가 무조건 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각대가 들고서는 못 찍어요. 그냥 들고서는 흔들리기 때문에 못 찍고 왜냐면 초가 이게 30분의 1초 30초잖아요. 30초를 내가 들고 있는다는 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각대에 놓고 바람도 잘 안 부는 그런 곳에 놔야 되고 그래서 아까 타이머를 놨다는 것도 얘가 띠띠띠띠 하면서 초점을 딱 잡으면서 딱 찍는 그런 릴리즈 효과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로 이제 사진을 찍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머가 2초라는 건 2초 찍는 거죠. 예. 내가 셔터를 누르고 나서 흔들림이 덜하게 얘가 이제 우리가 누를 때도 흔들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초 후에 촬영하게끔 타이머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찍으면 이제 이런 사진이 아주 예쁘게 지금 당겨져 있고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3분할선 나오죠. 이렇게 태양이 요 라인에 걸치는 거. 예, 이 라인에 걸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아예 항구와 하늘을 1대1로 잡았어요. 그죠? 1대1로 잡았습니다. 1대1로. 여기가 이제 좀 붉게 도는 거를 잡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보시면 또 사선으로 요 라인이 딱 보이죠? 사선 구도로. 예.
요게 이제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양이 있는 이곳이 소실점이 되는 요렇게 모양이 딱 보이게끔 각도를 잡은 거예요.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어떻게 보면 요 라인이 쫙 가면 이렇게 맞죠. 본의 아니게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맞추신 것 같기도 합니다. 요런 사진도 있고 또 내려가 보면 이건 영상인데 이건 프로 모드에서 아마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영상. 자, 보면 먼저 여기서 프로 동영상으로 가고 지금 프로 동영상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거는 화질을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화질. 왜냐면 화질이 뭐냐면 우리가 영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화 찍을 때 1초에 24컷 24장의 사진 필름이 찍혔던 거예요. 그러면 24장이 돌아가면 그때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스포츠 이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는 스포츠 같은 거 찍을 때는 1초에 240초 40장 뭐 이렇게 해서 슬로우로 보여줘도 끊김이 없는 이런 속도로 찍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얘가 지금 여기는 이제 잡아준 거고, 그 다음에 ISO 1000 이렇게 속도 사진을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윤술이 보이죠? 이런 윤술. 이런 사진을 이제 찍게끔 잡아줘. 화이트 밸런스도 이렇게 보이게 왔다 갔다 하면 느낌이 이렇게 파란 느낌이 좋으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좋으면 이렇게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따뜻한 느낌을 했더니 더 느낌이 더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우리가 영상을 찍으실 때 이 화이트 밸런스에서 만약에 자 보세요. 다시 화이트 밸런스를 내가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느낌이 아까 봤을 때도 차가운 느낌과 이거 완전 귀신 나올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이게 따뜻하게 가면은 느낌이 사진이 이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페 같은 데가 조명을 약간 노란빛의 조명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왜냐 들어오면 왠지 아늑한 느낌, 포근한 느낌,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다 이쁘게 나오는 느낌.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따뜻한 느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드 중에 음식 모드라고 있을 거예요. 음식 모드. 얘는 음식 모드는 음식 모드에도 여기 보시면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 얘를 누르면 그 색온도가 나와요. 얘를 이제 움직이면 여기에 밝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에 음식을 찍으실 때 요 색온도를 조절하시면서 찍으면 이렇게 귀신처럼 나올 거냐 따뜻하게 이렇게 나올 거냐 요렇게 놓고 찍으시면 더 이쁘게 사진이 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모드에서도 요 색온도 조절이 있다. 음식 모드. 이거 다 있죠? 음식 모드에 색온도, 이거 온도계 있죠? 예. 요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모드, 내가 찍고자 할 때 사진으로 찍어야 되지 않지만 음식을 찍을 때 사진 모드로 찍는 게 보다 음식 모드로 찍는 게 훨씬 낫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인물 사진에서도 찍기도 합니다. 인물 사진. 음식은 인물 사진에서도 촬영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에 야간이라 없어진 거는 네. 이거는 뭘 어떻게 우리가 사진 모드에서 찍을 때는 얘가 알아서 야간 모드를 다 조절하지만 근데 야간 모드라는 기능을 그걸로 딱 찍게 되면 진짜 야간 모드에 최적화되게 사진을 찍어줍니다. 예. 좀 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가서 사진을 찍으실 때 밤이 됐는데 야간 모드 기능이 들어있어. 그러면 그냥 사진 모드에서 찍을 때하고 야간 모드로 찍을 때 야간 모드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해요. 빛을 그만큼 얘가 조절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야간 모드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26은 야간 모드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진에서 아예 얘가 조절을 합니다. 사진에서 아예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간 모드가 없어지고 사진 모드에서도 얘가 알아서 밝기 조절을 다 해주는 기능을 이번에 스마트폰에서는 26에서는 25까지도 있었어요. 야간 모드가. 근데 26 되면서는 없어졌어요. 이 사진 모드에 들어와 버렸어요. 사진 모드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배운 게 프로모드에서 이 ISO 감도, 셔터 스피드, 화이트 밸런스라는 건데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이 ISO 감도는 낮게 갈 때 숫자가 낮아지면 이제 밝은 곳을 촬영할 때 이제 이렇게 고화질을 유지할 수 있고 높으면 약간 밝기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낮으면 어두운 거고 숫자가 밝으면 이제 높으면 되게 밝게 찍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빛이 부족할 때 이제 게이지는 올릴 수 있지만 화질이 노이즈가 많이 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걸 ISO를 많이 올리면 사진을 찍고 보면 특히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 사진을 찍고 보면 이제 자글자글한 어떤 노이즈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너무 높으면 그런 노이즈가 이제 생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스마트폰에서 AI 기능으로 노이즈 감소를 추천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어떤 찰나를 포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움직이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을 때 이제 그런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느리게 셔터가 닫히면은 어떤 그 장노출 이런 사진 있죠. 이 빛과 같은 사진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이제 프로 모드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빛의 흐름을 찍을 수 있는 게 이제 프로 모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보죠. 화이트 밸런스. 이렇게 색이 낮으면 차갑고 어떤 그런 분위기, 차가운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높아지면 따뜻하고 이제 어떤 옛날 어떤 분위기의 어떤 이렇게 정겨운 분위기, 어떤 포근한 분위기 이런 느낌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사진을 한번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이런 느낌을 한번 조절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 모드에서 일반적인 사진 모드에서 이걸 다 조절해 주긴 하지만 프로 모드는 정해진 답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값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찍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음식 모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 동영상을 많이 찍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찰나를 기록하는 이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물방울 뛰어 오른다든지 주전자 물 따르는 거라든지 어떤 그런 모습을 찍고 싶은 그런 영상을 나는 해서 쇼츠에다 좀 올리고 싶어 그러면 유튜브에다가, 그럼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슬로우 모션, 우리가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이 슬로우 모션도 있으니까 이런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슬로우 모션 여기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 예전에는 슈퍼 슬로우 모션이라 해서 더 강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슬로우 모션 하나로만 나와 있고, 선생님들은 아마 슈퍼 슬로우 모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기능으로 촬영하게 되면 좀 재밌죠.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찍게 되면 어떤 내가 물 떨어지는 거를 내가 칼로 물 뱉는다는 이런 것들이 슬로우 모션만 가지고 유튜브 쇼츠 올리시는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유튜브 쇼츠로 슬로우 모션, 특히 물풍선 터트리는 쇼츠를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물풍선 터트리는 거, 가진 뽀죽한 거를 장식을 해놓고 그를 떨어뜨리면 터지는 물 터지면서 번져 나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찍어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도 한번 보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면 슬로우 모션에 지금 나오면,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골프를 많이 해요. 골프 자세 교정하기 위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많이 찍습니다. 슬로우 모션을 많이 찍고, 뭐 이런 슬로우 모션, 눈 떨어지는 이건 옛날에 이제 했던 것들이고요. 이렇게 찍는데 슬로우 모션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게 슬로우 모션이고, 이건 이제 오즈모라는 이 들고 다니는 찍는 영상 카메라가 있어요. 우리 연예인들 보면 가끔가다 예능 프로그램 하나씩 뭐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요만 조그만 카메라 달려 있는 거 화질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용으로도 다 쓰는 거거든요. 요렇게 슬로우 모션 담아보는 거. 우리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런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불판에 올라오는 이런 어떤 보시면 요것도 한번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거 옛날에 슈퍼 슬로우 모션이 있을 때 이 기능이 가능했었어요. 이거 눈에 못 보여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 장면인데 이런 것들을 찍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노출로 해서 시간을 좀 더 느리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슬로우 모션 오래 하지 않잖아요. 잠깐하고 일반적인 거. 그쵸? 오래 안 하죠. 슬로우 모션은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찍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슬로우 모션 하나 이걸 지금 찍는다 쳐도 이걸 내가 이제 찍잖아요. 슬로우 모션. 그럼 찍으면 예전에는 슈퍼 슬로우 모션이라 해서 17초밖에 촬영을 안 했어요. 근데 슬로우 모션은 얘는 지금 그냥 요 상태를 계속 끝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계속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요 시간을 보시면 지금 제가 찍고 있는데 요거 보시면 요 19초 정도 됐거든요. 요렇게 지금 찍고 있는데 그냥 찍을 수가 있어요. 계속. 그럼 이거 보시면 이 상태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22초 동안 지금 22초 찍었는데 시간은 1분 37초가 나온 거예요. 길어지죠? 영상이. 그게 슬로우가 되는 거예요. 하이프레스는 어땠어요? 우리가 찍었지만 30분을 찍었지만 엄청 짧아졌죠? 이런 것처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내가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슬로우 모션도 내가 만약에 사진으로도 찍어도 되지만 이런 슬로우 모션도 한번 나중에 영상으로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프로 동영상 뭐 이런 걸 한번 가지고 해보시면 이런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결과물을 보게 되면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뒤에 이제 마당이 넓은 곳에 반려견이 있다든지 아이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슬로우 모션으로 사진을 찍어주면 그 아이들 동작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이쁘고 반려견도 같은 경우도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그런데 동영상 보다가 그 어느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진으로 가능해요. 그 사진으로 네, 어떻게 보시면 지금 동영상이잖아요. 동영상을 제가 돌리잖아요. 이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 플레이를 하게 되면 여기 왼쪽에 요게 있어요. 요거 있습니다. 다 있어요. 선생님 동영상을 내 갤러리에서 이렇게 동영상 돌리시면 요게 보입니다. 그럼 요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들면 플레이 하다가 스톱. 여기서 요걸 딱 누르면 캡처를 하는 요 장면을 캡처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 중에도 촬영이 가능해요. 촬영 중이에요? 예, 동영상 촬영 중에도. 자, 볼게요. 우리가 그 질문하셨으니까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뭘 찍어요. 자, 이제 동영상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 바깥의 모습을 찍는다 쳐요. 저 바깥의 모습을. 이렇게 찍으면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럼 옆에 왼쪽에 셔터 버튼이 하나 보이죠? 동그란 거. 요거 누르면 촬영이에요. 보이죠? 촬영하는 거. 예. 동영상 촬영 중에도 촬영할 수 있어요. 예, 동영상 촬영 중에도. 그래서 동영상 촬영 중에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모든 게 가능해서. 그래서 동영상 촬영 중에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나 리모컨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그 삼각대 셔터 스피드가 아니라 셀카 삼각대 같은 거 놓고 사진을 찍으실 때 리모컨이 있으면 동영상 찍으시면서도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싹 당기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렇게 이제 리모컨을 가지고 삼각대 놓고 찍으시면 이제 좋은 장면 나왔다 탁 이렇게 누르시면 되잖아요.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 뭘 보여주려고? 이제 AI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결과물을 좀 더 수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수정하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요 갤러리 속에 숨은 마법사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 왔잖아요. 사진을 찍어 왔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 거는 지금 제가 수정을 좀 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 사진 저한테 주셨던 거, 원본 사진과 제가 수정했던 사진 두 개 다른 파일로 했었잖아요. 그 지금 올려주신 사진 말고 원본 사진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원본 사진을. 자, 갤러리 속의 수분 마법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우기 기능도 있고요. 우리 스마트폰 안에 갤러리 안에 지우기 기능도 들어있고, 요거는 이제 폰에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기능이 들어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울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건 내가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마스터를 해가지고 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바꿔주는 기능이 AI 기능이 갤러리 속에 들어있다. 리마스터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제 사진을 잘못 찍었는데 수직 수평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갤러리 안에 편집 기능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보시면 이런 밝기, 색감, 필터 이런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조정하시면서 어둡게 찍혔던 사진이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밝기 다 조절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내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선생님이 오신 사진이 우리 갤러리에 올렸던 사진이 자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원본 사진이에요. 이게 원본 사진. 요게 원본 사진인데 원본 사진을 제가 수정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요 위에 올라가 보면 요게 수정본이에요. 요게 수정본. 자, 보시면 요 사진하고 밝기가 이게 원본이에요. 어둡죠? 네, 얼굴이 어둡잖아요. 전체적으로. 자,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보려고 할게요. 수정을 해보는데 이제 수정을 하려면 이제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다운을 받아서 이제 요런 사진을 이제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요 사진이잖아요. 요 사진을 수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번 요렇게 올려서 요렇게 올리면 뭐가 뜬다? 리마스터가 떠요. 리마스터. 그럼 요걸 한번 누르면 AI가 얘가 보정을 한번 해줍니다. 요런 것도 있어요. 요게 이제 자기가 자동으로 수정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어때요? AI가 그냥 바로 해줘. 아까는 이것저것 제가 눌러서 해봤지만 리마스터는 얘가 알아서 밝기를 해줍니다. 완전 다르죠? 사진이. 요렇게 해서 요거 된 거를 저장하면 덮어쓰기고 여기 더보기 눌러서 다른 이름 파일로 저장하시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밝기가 리마스터 기능으로 하실 수가 있다. 리마스터. 그러면 자,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 전에 찍었던 여기 캡처한 사진이잖아요. 이건 캡처한 사진. 요 사진을 한번 편집하는 기능이 요것도 위로 올리면 리마스터가 나오죠. 리마스터. 요걸 누르면 얘가 조절해요 또. 자, 원본 사진을 이렇게 좀 돌려서 볼게요. 회전 해볼게요. 자, 회전해서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요게 원본, 요게 수정본. 하늘색이 어떻게 됐어요? 더 진해졌죠? 예, 그 다음에 요 나무색도 한번 보세요. 조금 선명해졌죠? 녹색빛이 강해졌죠? 그 다음에 요 아파트도 아파트도 여기 보면 여기 어두웠었는데 요게 살짝 가보면 밝게 나오죠? 그 사진이, 이렇게 뿌연 사진이 이렇게 아주 푸른 사진으로 바뀐 거예요. 리마스터 터치 한 번으로. 엄청 다르죠? 이렇게 내가 사진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요 사진, 만약 이 사진도 올렸을 때 리마스터가 뜨면 얘는 안 뜨네요. 요런 사진들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뜨는 게 있고 안 뜨는 게 있네요.
여기 모드가 프로 모드 사진은 라우 파일은 안 떠요. 라우 파일은 안 뜹니다. 프로 모드에서 찍었던 라우 파일 요 리마스터 뜨죠.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다시 이것도 회전해서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사진이 어두운 사진이 살짝 빛이 틀려져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사진을 요런 걸 하는데 이제 요건 이제 리마스터 기능이었어요. 리마스터 기능 우리가 이제 했던 게 리마스터 기능인데 우리는 사진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좀 제대로 수정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요 상태에서 여기 연필 요 땡땡이 여기 별표 있는 건 AI 기능이에요. 요걸로 아까 그래서 뭐 지우기도 가능하고 요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지만 연필을 누르게 되면 연필은 수정 모드고 여기 하트는 요 사진을 즐겨찾기 한다는 얘기예요. 즐겨찾기. 요 하트를 눌러놓으면 나중에 어디서 찾는다? 여기 메뉴에서 가보면 즐겨찾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 누르면 즐겨찾기 된 사진만 이렇게 올라와요. 네, 요렇게 요런 기능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갈게요. 요 사진을 그리고 이제 즐겨찾기 됐으면 여기 하트가 붙어요. 하트가. 그 다음에 여기 연필을 눌러볼게요. 연필 누르면 뭐가 나온다? 자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메뉴가 나오고 첫 번째 메뉴가 선택된 게 노란색으로 바뀐 게 첫 번째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자르기잖아요. 이건 자르기예요. 자르기. 그래서 이거는 자르기에 이 상태로 내가 모서리를 이렇게 끌고 오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크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요 3분할 선이 보이죠? 요 보이는 걸로 가지고 내가 구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도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자르기인데 자르기 위에 4개의 메뉴가 있어. 요거는 좌우 반전. 요거는 로테이트. 이렇게 회전. 로테이트가 되는 거고 요거는 화면을 내가 배경화면을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1대1로 바꿀 수도 있고요. 3대4로 바꿀 수 있고요. 요런 식으로 화면 비율을 바꿀 수가 있어요. 화면 비율을. 요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화면 비율 기능이. 요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르기 안에는 4가지 메뉴가 들어 있는데 좌우 반전, 회전, 그 다음에 화면 비율, 그 다음 요거는 뭐냐? 기울기 조절하는 거예요. 요걸로 첫 번째 거 수평 기울기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나는 기울기 조절할 수 있죠. 네, 좀 잘못 틀렸다면 이렇게 기울기 조절하면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수평 기울기. 이렇게 보세요. 요런 식으로. 좌우로. 요런 기울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직. 위아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거 사진 내가 해볼 수 있었잖아요. 요런 것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서리 갖다가 요런 기능으로 이제 바꿔보는. 수직 수평으로도 내가 기울기 조절이 가능하다. 이게 어디 들어있다? 자르기. 첫 번째 메뉴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기울어졌네? 그 다음에 구도도 잘 안 맞았는데? 이러면 여기 자르기로 와서 선생님 구도 맞게끔 요렇게 돌려서 요렇게 가져가서 사진 요렇게 가져서 난 요것만 담을래. 건물 안 나오게 요것만 담을래. 요렇게 담을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으로 내가 3분할 선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만 담을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르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두 번째, 요거 동그라미 3개 있는 거. 요거는 필터예요, 필터. 내가 찍은 사진을, 이게 원본인데, 사진을 이렇게 지금 크게 보일게요, 한번. 필터인데, 하나씩 가보면, 요렇게 하나씩 눌러보면 색감이 바뀌어요. 보이죠? 그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느낌의 색감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요걸 그대로 쓰셔도 돼요. 예, 흑백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맨 마지막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 필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필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무료로 되어 있는 거 누르면 아까 그 화살표 그 뒤로 마지막 뒤로 다 붙어요. 계속. 그러면 카메라 360에 이 필터, 비비안 필터, 엘바 필터, P1 필터, BY1 필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필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밝게 찍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치히로 찍는 거 옆으로 쭉 가면 다양한 느낌의 사진 느낌이 나와요. 이런 사진으로 내가 찍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특수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여기 아니면 나는 다시 원본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 눌러서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 중에 요 색감이 요 밝기에 요게 너무 이쁜 거야. 그럼 난 그걸로 난 계속 그 사진을 쓰고 싶어. 그럼 요걸 눌러서 내가 찍은 사진, 만약 요 느낌이다, 요 느낌이다, 요 느낌이다, 요걸 가져가면 요게 필터로 적용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완료 누르면 요게 필터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내가 찍은 사진이 요 색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원본인데 요걸 돌려서 요걸 필터에 딱 갖다 놓으면 요 느낌의 사진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나만의 필터도 만들 수가 있다. 나만의 필터도. 그리고 이게 슬라이드 바가 있기 때문에 요거 역시 감도, 색온도, 대비, 채도를 요런 것들 5개를 내가 조절하시면서 수정이 또 가능해요. 이렇게. 감도, 색온도, 그 다음에 대비 이렇게 주면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채도 빼면 흑백이 되겠죠? 쭉 가면 흑백. 이런 식으로 필름 스타일 이런 느낌의 필름 그레인 주면 노이즈 끼죠? 지금 노이즈 낀 거 보이죠? 이런 느낌의 사진을 나오면 이런 게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나만의 필터도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만약에 지브리 스타일 이런 느낌의 색감이 좋다 그러면 이걸 갖다 놓으면 이런 느낌으로 사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찍고 난 뒤에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필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요게 이제 딱 누르면 해 모양. 여러 개가 있어요. 라이트 밸런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개. 이 11개의 기능이 들어있는 이 밝기 조절하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라이트 밸런스 좌우로 움직이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밝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밝기 이렇게 밝기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노출 어둡게 갈 건지 밝게 갈 건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본인의 느낌이에요. 본인의 느낌. 그래서 이렇게 대비 오른쪽 플러스로 가게 되면 진해지고요. 마이너스로 가면 흐려져요. 이런 느낌. 요게 있고요. 좀 진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밝은 데는 밝아지고 어두운 데는 어두워지는 이런 느낌으로 얘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제 밝은 데로 가가지고 너무 밝아지니까 너무 날아가죠, 하늘이. 밝은 데가 이제 더 밝아지니까. 이렇게 좀 적당히 해주면 오히려 좀 구름이 잘 보이고, 그 다음에 그림자, 이런 그림자도 나는 넣고 싶다. 이렇게 플러스로 가게, 마이너스로 가면 그림자가 더 진해지고, 플러스 가게 되면 그림자가 흐려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채도는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흑백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로 가게 되면 더 진해지는 색이 돼요. 이게 더 색이 강도가 강해집니다.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틴트, 색을 약간 부드럽게 바꿔주는 거. 플러스로 갈 거냐 마이너스로 갈 거냐 이제 부드럽게 좀 색을 바꿔주는 거. 여기 온도계는 색온도 마찬가지. 아까 계속 얘기했던 더하기로 가게 되면 노란색이 강해지는 거고 따뜻해지는 거고,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파래지는 거고, 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색온도도.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조금 올려서 해주고, 그 다음에 선명도는 뭐예요? 사진을 잠깐 찍었는데 흔들림이 좀 있어. 그럼 좀 쨍한 맛을 난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 한 10에서 한 요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좋은데, 이걸 너무 많이 올리면 노이즈도 생겨요. 이것도 노이즈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상태에서 선명도를 이제 제로잖아요. 제로에서 이게 올리잖아요. 봐요.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해지죠? 네. 이렇게 바뀌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효과를 주시는 것도 괜찮다. 명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의 색감을 진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느낌이 들려요. 그래서 명료도도 살짝 주시고 사진을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사진 수정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저장하게 되면 되는 거고, 이게 원본 사진과 수정본 사진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원본과 요 사진과 요게 수정한 거고 요게 원본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선생님들이 밝기를 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요렇게 선생님들이 사진을 이 갤러리에서 요 태양을 가지고 나만의 스타일대로 색만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스티커는 이제 이모지 같은 거, 내가 그림 같은 거 스티커, 그 다음에 사진에 글씨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 요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스티커, 그리기는 내가 낙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낙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는 여러 가지 스티커가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하트를 넣을 거냐, 뭐 날개를 넣을 거냐, 뭐 이렇게 글씨를 넣을 거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넣을 거냐, 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면 여기 들어가죠?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다가 표현하는 거. 글씨도 넣어줄 수 있어요. 사진 안에 이제 내가 글씨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그 다음에 점점점 누르게 되면 기능이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우개, AI 기능이 지우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배경 흐리게 하는 기능은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우개는 지울 대상을 내가 찾아서 이렇게 낙서를 하게 되면 얘가 지우기 누르면 이 부분을 지워요. 예, 없어졌죠. 위에 지금 없어졌죠. 예, 이렇게 있는 걸 지웁니다. 여기 구름을 안 지우고 싶어. 이렇게 해서 지우개 누르면 구름 없어지죠. 예, 이런 기능이 생깁니다. 예, 이렇게 좀 더 진하게. 여기서는 조금 덜하네요. 얘가 지금 AI 기능이 조금 이게 어두운 게 좀 보이네요. 지우개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기로 해서 빛 반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빛 반사나 그림자가 있는 사진, 특히 우리 저기 아까 우리 올리신 사진 중에 카카오톡 다운받은 사진, 여기 중에 요게 원본 사진이잖아요. 요거를 만약에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가서 여기 점 4개 눌러서 정리하기 누르게 되면 여기 그림자와 빛 반사가 있어요. 그럼 이걸 누르면 그림자를 얘가 지워버립니다. 없어졌죠? 깜짝같이. 보이세요? 요 그림자. 요거는 있으면 좋은데 요거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요거에 생긴 그림자잖아요. 이거는 지금. 근데 요거를 살짝 지우면 이렇게 지워졌어. 예. 그림자 제거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빛 반사를 지우면 내가 원하지 않는 여기 지금 지워졌죠. 빛 반사로 인해서 생긴 거. 이거 지워버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원치 않은 걸 지울 때도 있긴 해요. 원치 않은 거를. 그 다음에 요런 기능들이 들어있고, 배경 흐리게 하는 거는 얘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살짝 끝에가 흐려졌죠. 블러 효과를 얘가 준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것도 블러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가 다시 제 얼굴 하나 찍어서 한번 블러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사진을 찍어서 셀카로 저를 찍어서 블러 효과를 주지 않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여기 이제 커피를 하나 찍을게요. 여기를 찍어서 기본적으로 이 사진을 그냥 제가 찍습니다. 찍고, 근데 이 찍은 거를 이제 어디로 간다? 편집 모드로 가는 거죠. 아까 편집 모드. 여기 가서 여기 배경 흐리기를 딱 하면 주변 배경이 조금 얘가 흐려진 게 조금 보일 거예요. 살짝밖에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의자색이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게 키웠을 때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흐리게 놓게, 원본으로 그냥 가버리네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가 여기 느낌이 좀 더 키워줄 수 없나?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를 좀 보시면, 선명해지죠? 의자가. 예. 이런 효과를 내가 줄 수가 있습니다. 블러 효과를. 초점보다 더 진하게. 블러 효과도 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영상이 이제 우리 스마트폰 안에 이 갤러리 안에 사진 편집하는 기능은 다 있어요. 사진 편집하는 기능은. 그래서 이런 사진도 내가 가져가서 이렇게 수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워낙에 좀 다 되어 있으니까 또 여기서 필터를 또 줄 수 있죠. 이렇게 필터.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가고 싶다? 이제 가면 이제 흑백이 나올 거예요. 흑백도 이쁘죠? 이렇게. 이런 사진을 내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몰아서 제가 조금 이제 서둘러서 지금 하긴 했는데, 이 색감 필터 이렇게 수정하는 게 갤러리 안에 지금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수정을 하실 때 사진 찍은 거를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 갤러리 안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갤러리 안에. 뭐 사진 모드로 놓게 되면 현재 내가 오늘 날짜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앨범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앨범 폴더들이 쫙 있죠. 정리가 가능하죠. 이렇게 앨범 폴더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컬렉션을 누르게 되면 이게 스토리보드로 내가 뭔가 영상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얼굴별로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별로도 사진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집도 가능하고요. 이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누르게 되면 동영상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즐겨찾기, 최근 항목, 사진 유형, 가로 세로 이렇게 사진 유형, 그 다음에 비공개, 그 다음에 휴지통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사진을 지웠는데 휴지통은 현재 여기 갤러리 하나 있고 문자에도 하나 있어요. 휴지통은 이렇게 있는데, 이 휴지통은 들어가 보면 내가 30일 동안 얘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30일 동안 제가 지운 사진을 30일 동안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삭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갤러리에 내가 사진을 잘못 지웠어, 그러면 30일이 안 됐으면 여기 들어오셔서 원하는 사진을 클릭을 하고 복원 누르면 돼요. 복원. 그러면 원래 있는 폴더로 갑니다. 사진이. 이런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필요 없는 건 전체 선택해서 모두 삭제 눌러도 돼요. 이렇게 모두 삭제 누르셔도 됩니다. 너무 많은 걸 배워서 어렵죠? 네. 이 기능이 점점 이 스마트폰 사진 카메라에 이 안에 있는 기능 중에 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뭐 다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찍은 사진을 올리면 이게 AI 기능으로 리마스터 기능이 있고, 라이브 효과는 얘 사진이 움직이는 걸 보여줍니다. 라이브 효과는 사진을 얘가 AI가 해서 이게 좀 이제 살짝 동영상처럼 보여주는 기능이 라이브 효과예요. 여기 보시면 적용 누르면, 자, 라이브 효과를 적용했어요. 얘가 이제 사진을 효과 보게 하게 되면 사진이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효과가 별로 많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이거는 효과가 많이 안 나오네요. 라이브 효과가.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또 재밌는 거는,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제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제 사진을. 아니면 아까 다운받은 사진 있죠? 우리 이 아이. 예. 얘가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화면을 꾹 누르면 지금 떴죠? 뭐가 나왔죠? 그럼 복사. 그리고 나서 요 사진의 옆에다가 넣어볼게요. 이거
다시 가르쳐 주세요. 좀. 헷갈려. 자, 이렇게 놓고 합성이 됐죠? 예.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체 사진을, 지금 하는 거죠. 예, 갤러리에서 하는 거예요. 갤러리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사진 4명이잖아요. 요 사진에다가 우리 요 아이를 넣고 싶은 거야. 요 아이를. 그러면 이 갤러리의 요 화면에서 이 사진을 꾹 눌러요. 그럼 얘가 떠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로 요 아이만 따로 떼서 이미지로 저장할 거냐, 스티커로 저장할 거냐, 공유해서 얘만 보낼 거냐, 배경 없이 얘만 딱 띄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눌러보면, 점 3개 눌러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미지로 저장하게 되면 얘를 이미지로 저장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 있다? 갤러리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예, 얘 이미지만 딱 저장이 된 거. 예,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이게 원본이에요. 예. 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얘를 아까 그 가족 사진이나 다른 데다가 합성하는 걸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꾹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 뜬 거예요. 그러면 스티커로 저장하면 아까 갤러리에 스티커 있었죠? 거기 스티커로 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그 마음대로 갖다 또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복사 한번 해볼게요. 복사 누르면 얘는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진을 나는 여기 옆에다가 세우고 싶은 거야. 여기, 이 화로 옆에. 그럼 여기다 꾹 누르면, 이 사진을 꾹 누르면, 여기에 붙여넣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붙여넣기 딱 누르면, 지금 얘를 여기다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좌우 반전에 여기다 세울게요. 그러면, 이쁘죠? 이렇게. 활성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고, 다른 이름 저장하면, 얘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진 이렇게 합성을 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 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도 제가 이제 그런 사진을 많이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나가면 단체 사진 찍어주잖아요. 그럼 사람이 계속 관광지에서 단체 사진 찍었는데 찍어주는 저까지 삼각대를 안 가져갔어. 삼각대를 안 가져간 상태로 찍어주는 내가 이제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체를 찍어. 그리고 나만 그 옆에 끝자리에다가 한번 가서 저만 이제 다른 사람 보고 찍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합성을 합니다. 예. 그래도 크게 티 안 나요. 그 사진이. 제가 여기에 지금 그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어디로 갔냐면 동문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동문 사진에 모아놓은 게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문. 여기에 여기 없네. 여기 있다. 이거예요, 이거. 이 사진은 제가 합성한 거예요, 제가. 꼭 진짜 같이 있는 것 같죠? 예. 네,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거는? 똑같아요. 아까처럼 그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 방법으로. 아까 여기다가 제가 아까 그 사진 걔를, 다시 한번 눌러놓으면 아마 붙여넣기 또 나올 거예요. 여기 떴죠? 얘를 돌려서 요렇게 키 조금 줄여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어때요? 네, 이렇게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저를 찍어 가지고 여기 지금 나오죠. 지금 이게 수정된 거, 이게 돌아다니는 거. 이게 지금 옆에다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맞춰가지고 적당히. 이 부분보다 제가 키가 조금 비슷하니까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살짝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운 거죠. 예. 이것도 있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만든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합성도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대가 없이 찍었는데 갤러리에서 이 사진들을 선생님이 독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기능도 들어있다. 마찬가지로 이 음료수도 여기다가 갖다 넣을 수 있죠. 여기다 갖다 넣는다든지 이 음료수를 지금 요 사진에다가 옆에 세워놓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번 되시나요? 네. 잘 돼요? 네. 네, 재밌죠? 너무 네. 재밌어요. 이런 AI 기능이
들어있는데 잘 안 썼던 거죠, 사실은. 근데 안 썼는데 한번 써보시기 시작하면 이거 화면 꾹 누르면 얘만 뚝 띄어내주는데 얘는 이제 글씨를 가져간 거고 이렇게 띄어 해주는데 얘만 이렇게 띄잖아요.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사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옆에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미니가. 네, 미니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요렇게 갖다 놓으면 좀 맞겠죠. 이렇게. 그럼 미니 하나 더 생겼는데 이거 이렇게 놓으면 쌍둥이 그거 했던 거 할 필요 없네요. 파노라마, 그쵸? 파노라마를 이렇게 해도 충분히 쌍둥이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사진을 마음대로 우리 스마트폰 안에 지금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AI 기능이 있었잖아요. 요 AI 기능으로는 내가 원하는 이제 AI 지우개로 이렇게 지금 선택하고 요걸 요렇게 제가 지워요. 요거 선택을 하잖아요. 지우고 그 다음에 요 빈 공간에 여기를 이제 잠깐만 다시 할게요. 다시 눌러서 요렇게 선택을 하고 그럼 얘가 이제 선택을 했고 이거 이제 지웠어요. 지우개 누르고 이미지를 채웁니다. 그러면 얘가 깜짝같죠? 네, 없어지죠. 여기 지금 파란 선이 없어졌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우개가 가능하고요. 뭐 이동, 만들기, 스타일. 여기 스타일이 있는데 요 스타일이 조금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나름 쓸만합니다. 그래도. 아까 선생님 거하고는 조금 여기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이 스타일이.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좋아져. 이게 보이죠? 예, 이렇게 좀 이쁘게 지금 변형을. 그래도 글씨가 좀 깨지긴 해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제대로 나왔잖아요. 여기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저장되는 거고. 예전보다 이 스타일이 많아져서 그 다음에 스타일 많아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정교하게 이게 스타일을 변형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이 찍었던 요 사진 중에 잠깐만요. 아까 다운받았던 사진 AI 이미지 요 사진이잖아요. 요 사진을 한다 그러면 요 사진을 AI 눌러서 여기 스타일에서 이렇게 수채화로 바꾸면 수채화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조금 바뀌었죠? 수채화 느낌 나죠? 여기 이전 버전이고 요게 예, 느낌이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가능하고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내가 가진 사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아까 이제 구글 렌즈에서 이렇게 스타일을 바꿔달라고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이런 그림 스타일을 모를 때는 제미나이에다 물어봐서 네가 해줄 수 있는 그림 스타일을 10가지만 추천해줘. 아니면 알려줘. 해주면 그림 스타일이 나오니까 그런 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사진 나온 거 지금 선생님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네. 저장 스티커로 이제 저장을 했잖아요. 얘가 그럼 어디로 저장이 돼요? 어디? 스티커로 누르셨으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여기 스티커 있었잖아요. 여기 스티커 가면 여기 갤러리에서 만든 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딴 데 들어가 있네. 예, 거기 스티커에 가 있는 거예요. 스티커. 갤러리 안 가 있고. 갤러리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감사합니다. 저 봉투까지 드려야죠. 오, 감사합니다. 완전 액자를 띄워놔야 되겠다. 이렇게 액자를 제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액자를 못 가져와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예쁘네.
이게 원래는 이제 사진이 이렇게 좀 길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가서 찍은 사진들 그런 사진들 이렇게 출력을 해서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전시를 하면 그런 것도 괜찮겠죠. 이제 올해 여기 아트홀에서 하는 강의는 아마 올해 이제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열 거예요. 내년에 10개 아트홀에서는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가 사진관에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동문들 대상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제가 근데 뭐 회당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저렴하게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필요하시면 제가 사진관에서 제 사무실에서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도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 제 톡방에다가 일정 올려드리면 그때 이제 저희 사무실로 와서 그 강의를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제가 하는 시간이 거의 다 저녁 시간에 저녁 7시부터 한 9시까지 하는 시간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하고 4번의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좀 우리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네, 예. 많이 유익했어요. 많이 유익했어요? 예. 엄청.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해 보시고 추후에도 톡방에다가 질문하시고 싶은 거 질문하시고 좀 옮겨 주실 거 뭐 사진 찍은 거 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톡방은 제가 없애지 않을 거니까 그대로 같이 가시면 되고 이제 거기 계신 게 좀 불편하면 나중에 나가게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의 수업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